자, 17번입니다. 방정식이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표현을 볼 때 의미 아닌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래도 좀 쉬운 거야. 왜냐면 0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 조금 변수가 생겼어요. 우리가 기본 틀이 이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6이라고 만약에 돼 있으면 그냥 3h6 이렇게 그냥 하면 끝나거든. 요 문제가. 만약에 저 2라는 표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만약 자연수 표현이었으면 111을 먼저 깔아놓고 3개 중에서 3개만 더 추가로 고르면 됐던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2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분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x, y, z가 모두 다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이렇게가 됐을 때 이들의 자격이 모두 동일해. 111이나 222나 333 이런 느낌으로 동일해. 그러면 그냥 중복적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들의 자격이 다르다.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다르다. 뭐 AX, BY, CX, CZ 이런 식으로 이들의 각각의 자격이 다르다. 다르면 분류하시면 돼요. 1, 요가다가 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 애초에 문제가 그렇게 생겨먹어서. 근데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는 기준은 뭐냐면 반드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각하면서 분류를 하셔야 돼요.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좀 신중하게만 분류를 하면 웬만하면 중복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한번 해볼까? Z가 기준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Z가 1일 때, Z가 2일 때, 얘가 3일 때, 0부터 해야 되겠죠. 0, 1, 2, 3을 따로따로 풀어줘야 돼. 무조건. 자, Z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부터 시작해서 3까지가 맥스치입니다. 그러면 얘가 0이야.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나머지 x, y한테 6개를 배치해주면 되는 거죠. x, y 중에 6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h 6으로 바뀌는 문제가. 자, 얘가 1이 들어갔어. 그러면 2개 중에서 몇 번? 4번만 선택하면 되겠죠, 이제는. 2가 들어갔어. 그럼 이미 4를 써먹었어. 그러니까 2h 2가 들어가면 돼. 3이 들어갔어. 이미 다 먹어버렸지. 근데 얘는 뭐 경우에서 한 가지밖에 없겠지. 이런 식으로 하셔서 2H6은 72가 6이 될 거고, 얘는 5C 4가 될 거고, 얘는 3C 2가 되게 됩니다. 얘는 7, 5, 3, 1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시면 되죠. 됐어요? 그러니까 요 앞에 뭔가가 달라붙잖아요. 그럼 무조건 분류야. 그 아이를 대상으로. 어차피 이 앞에 숫자가 붙는다는 건 걔가 주인공이 될 테니까 그 아이를 기준으로 하나씩 분류해 주신 다음에 각각의 개별적으로 계산하셔서 더해 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15번. 자, 15번 가볼게요. 자, 집합에 대하여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이제 함수의 개수랑 아까 좀 전처럼 부정방정식 이제 두 가지 패턴이 될 텐데, 자, 함수의 기준 봅시다. 자, 먼저 5개. 1, 2, 3, 4, 5라는 집합이 있고요. A에서 A로 갑니다. 여기도 1, 2, 3, 4, 5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1은 무조건 5래요. 이건 고정. 얘는 무조건 고정. fx의 최소값은 3이다. 자, 다시 fx의 최소값은 3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선택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버려. 그런데 3은 적어도 한번 선택을 받아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3이 적어도 한번 선택을 받는다는 건 이렇게 보자는 거지. 이들 중에서 누군가는 3을 선택해야 돼. 그죠? 누군가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누군가 3을 선택하는 걸 결정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3이 하나가 선택할지, 2개가 선택할지, 3개가 선택할지, 4개가 선택할지 모르는 거잖아.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1은 이미 5로 갔으니까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2, 3, 4, 5라는 아이들한테 3, 4, 5 중에 어쨌든 선택 카드로 시켜놓은 다음에, 그쵸? 전체를 구한 다음에
3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그것을 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겠죠? 우리가 적어도라는 표현을 만나면 여사건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설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네 개한테 이 세 개의 원소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 거야. 그렇죠? 네 개한테 세 개의 원소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어. 이거는 중복 조합이야, 중복 순열이야? 좋아. 정말 좋아. 얘는 이거 중복 조합이야, 중복 순열이야? 지민아, 좋아. 좋아? 지민아, 이거 중복 조합이야, 중복 순열이야? 순열이지. 2가 3 선택하는 거랑 3이 3 선택하는 거, 4가 3 선택하는 거, 5가 3 선택하는 게 같아? 다르지? 우리 중복 순열의 함수 개수가 중복 순열 문제였어요, 애초에. 아, 이게 중복 조합이니까. 생각을 하자. 중복 순열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세 개 중에서 4번 선택할 거야. 그쵸? 얘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니까 원래는 3의 4제곱이겠죠. 그쵸? 여기서 뺄 거야. 누구를 빼? 얘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니까 아예 이 4명한테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게 몇 제곱? 이렇게 주면 되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3개 중에서 얘네들이 선택하는 거야. 함수의 개수죠. 이거 1대1 된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함수의 개수니까 중복 순열이죠. 그래서 3파이 4가 됐어야 되는 거고, 자, 이 아이는 2개 중에서 고르면 돼. 얘만 선택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러면 2파이 4가 되면서 이렇게 정의가 될 거고, 이 아이들 계산해 보시면 9, 9, 81에서 4, 4, 16을 뺐으니까 65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안 됐어? 됐어요? 중복 조합 아니에요? 중복 순열입니다. 함수의 개수잖아요. 자, 각각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중복 조합은 역할이 같은 거야. 그냥 이런 느낌이야. 중복 조합은 이 중에서 몇 개를 고르자 이 얘기고, 중복 순열은 누구한테 누구를 배치하자 이런 개념이잖아. 이건 배치의 개념이잖아. 나열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중복 순열을 들어가셔야 돼요. 조합으로 하니까 틀리지. 애초에 개수 자체가 맞을 수가 없죠. 조합으로 풀었는데.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질문. 하세요. 질문. 이제 됐어요? 얘나 해. 몇 번? 18번. 정원이 뭐까지 하는 거야. 자, 18번 가볼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아까 그 버전이네. 자, 한번 더 해보자. 의미 아닌 정수, 굉장히 착한 녀석이에요. 자연수보다 착한 애가 의미 아닌 정수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 들어가도 돼.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냥 3개 중에서 10번 선택하는 거야. 그쵸?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12C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가볼까요? Y하고 Z를 더하는 값이 0보다 크다네. 10보다 작대. 무슨 말이야? Y하고 Z는 적어도 한번 선택받고 모두 다 선택받으면 또 안 되는데, 그치? 그것만 뭐하면 돼? 빼내버리면 돼. 그쵸? 그럼 생각해보자. Y 플러스 Z가 0이 되는 경우랑 Y 플러스 Z가 10이 되는 경우가 있겠지. 이 두 가지만 여기서 해주시면 되죠. 그쵸? 왜냐면 Y하고 Z 백날 더해봤자 0부터 10까지 범위 안에 있거든? 맞잖아. 10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등호가 없는 0과 10인 경우만 구해서 빼버리면 되는 거야. 자, 요거 되게 쉬워. 한 가지 바뀌었죠. 둘 다 0일 때니까. 자, 이거 한 가지. 자, 요거 몇 가지? 10가지. 11가지. 여기까지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0, 10부터 1, 2, 3, 4, 5, 6, 7, 8, 9, 10, 0까지. 그쵸? 굳이 뭐 계산 안 해봐도. 그래서 요 중에서 10개를 뽑는 경우가 있으니까 2H, 10이 되면서 11C, 10 이렇게 되면서 11가지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11가지, 여기는 한 가지, 12가지를 여기서 뺐습니다. 자, 11C는 얼마죠? 원래는 66가지. 그쵸? 아닌가? 55가지인가? 12, 11, 6, 66 맞죠? 66에서 12개 뺐으니까 54가지 이렇게 하시면 됐어요? 자, 또 몇 번? 승우야 또? 없어? 준원이는? 됐어? 지민이는? 하나 틀렸는데 15번이요. 15분이었어요. 그래요? 얘는 다 됐어 이제?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하시고 평가는. 자, 이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건부 확률을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조건부 확률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벌써 확률이 반절이 지나가고 있네요. 요게 3학년으로 따지면 중간고사의 마지막 부분이 여기에요. 이 단원이에요. 그 다음에 2학년으로 따지면 1학기 기말고사의 마지막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연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딱 요 단원이 끝나면 반절이 완벽하게 끝난다 정도로 보시고 가장 어려운 단원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 단원을 그냥 광고를 띄우네. 지난 시간에 조건부 확률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예제랑 이런 거 안 했죠? 하나 했어? 예제 한 개? 앞에 거 딱 한 개? 또 나오는 거 했나요? 두 눈의 수의 합 요거 4의 배수 요거 했나요? 이건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오늘 좀 더 설명을 추가로 좀 해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잠깐만 살짝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옆에 보시고, 자, 우리가 확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체에서 그 특정한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이제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확률과 관련돼서 덧셈 정리라든지 각각의 확률을 구하는 뭐 합사건이나 곱사건의 그런 확률을 구하는 뭐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어진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조건부 확률. 자, 이거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흔히 말하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그 문제상으로는 뭐뭐일 때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뭐뭐일 때, 뭐뭐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아 이거 조건부 확률이구나 정도로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근데 그게 특별히 아니더라도 문제를 읽어보면 대충 감이 옵니다. 자,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조건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야 돼요. 일단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했다는 이 배경 안에서 발생했다는 이 조건 안에서 추가로 그렇죠? 또 다른 발생 B라는 사건이 추가로 발생할 확률을 구합니다. 근데 이걸 추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동시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자, P A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조건 하에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는 P, B바 A라고 읽고요. 이 I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요런 느낌인 거야. 먼저 A라는 사건이 발생을 해야 돼. 이게 전제 조건인 거야. 얘가 조건이야, 조건. 그 말은
요 전체적인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 A라는 녀석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 안에서는 얘가 배경이 되는 거야. 조건이 되는 거죠. 이제 전체를 감안하는 게 아니고 이 A라는 사건만 생각하는 거야.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서 그 다음에 B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자, 요 자리와 요 자리 중에서 요쪽을 봅니다. 왜냐면 순 B의 공간은 A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쵸? A가 사건이 발생하고 말고 얘네들은 관심이 없어. 뭐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옆집 불구경하듯이 오로지 요 안에 A라는 사건과 겹쳐져 있는 교사건, 곱사건이 요 부분만이 우리는 이 아이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먼저 발생할 확률, 그러니까 요거죠. 그와 동시에 B라는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요 교집합 파트, 우리가 곱사건이라고 불리는 요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의 확률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계산법은 A가 먼저 발생을 해야 돼요.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분의 A와 B의 교집합 파트죠. 그렇죠? 곱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니까 P, A, 교, B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P, B가 A라는 녀석은 A라는 사건이 발생한 전제 한에서 이 B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걸 계산하려면 먼저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고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구해서 그걸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도표로 봤을 때 자, 이렇게 보고 우리가 요 녀석들에 조금 초점을 맞췄었던 이유가 결국은 이 원리인 거야. 왜냐면 이 확률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녀석의 확률이라는 게 N, A와 B의 원소를 S의 원소로 나눈 거고 얘도 결국은 S의 원소로 A의 원소를 나눈 게 결국 확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에서도 이 각각이 이 전체를 기준으로 한 원소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분의 이거의 확률분의 확률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녀석의 원소분의 이 녀석의 원소로 생각해도 결국 연산은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계속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풀었잖아요. 굳이 확률을 구하지 않더라도 이거분의 이게 가능했었던 배경이 원래는 PA분의 PA 교 B인데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확률이라는 게 결국은 전체에서 이 녀석들의 원소의 개수인 거고요. 얘도 전체에서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니까 그런데 어차피 전체는 분모 분자의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제거시켜버리면 결과적으로는 A라는 사건의 원소분의 A와 B의 곱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봐도 되기 때문에 이런 도표상에서는 이 녀석이 예를 들어서 NA야. 그리고 이 녀석이 예를 들어서 NA와 B의 사건이 되는 거죠. 만약에 누가 요게 이제 A 라인, 요쪽이 이제 B 라인이었다고 치면, 그러니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었는데 여기가 뭐 축구를 좋아한다. 근데 남학생들 중에서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남학생들 중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요 라인을 봐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여학생이고 여기가 농구였다 치는데 문제가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들 중에서 여학생의 확률을 구하래. 그럼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들 요게 이제 NA가 되는 거고 여학생의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가 A와 여학생의 사건이 되는 거죠. 이런 맥락으로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원래는 확률이지만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표본 공간에서 A라는 사건, 표본 공간에서 곱사건 이거기 때문에 이 원리를 그대로 따오면 이 도표상에서는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렇게 보더라도 문제 풀이상에서는 지장이 없다. 왜냐면 굳이 이거를 이거분의 이거 하고 이거분의 이거 해서 분수꼴로 만들어서 번분수에 연산을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만 보시는 게 여러분이 보시기엔 훨씬 더 수월할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먼저 독립과 종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자, 무슨 얘기냐? 우리 배반 사건 배웠잖아요. 배반 사건이 뭔지 아시죠? 자, 두 집합, 두 사건. 뭐일 때? 서로 소유일 때. 그쵸? 이럴 때 우리는 A와 B를 서로 무슨 사이? 배반 사건. 이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고, 얘들아, 배반 사건의 반대는 뭐죠? 별거 없어, 진짜 별거 없어. 이미 거의 답을 말했어. 명제 떠올려요, 명제. 어떤 명제의 부정은 뭐야? 뭐뭐이? 아니다. 그러면 배반 사건의 반대는 배반 아니다. 사건이? 그렇죠. 자, 배반 사건의 반대는 그냥 배반 사건이 아니다예요.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배반 사건의 반대라는 건 둘의 교집합, 그렇죠? 곱사건이 존재할 때 우리는 이걸 배반 사건이 아니다라고 부르고, 이것처럼 서로 간에 공통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A와 B라는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느낌이야.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동전을 던지는 것 서로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주사위를 던진 주사위 눈금과 동전의 앞면 뒷면이 공통인 부분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배반 사건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배반 사건과 배반 사건이 아니다라는 건 이들의 이제 원소상에 관련된 얘기야. 별도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독립과 종속은 일단 굉장히 어려울 거야.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부터 드린 설명을 여러분들 당연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하실 건데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이게 독립이냐 종속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좀 얘기를 할 건데, 자, 먼저 독립 얘기부터 할게요. 독립은 말 그대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두 사건을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종성은 당연히 이렇겠죠? 서로 뭐를 줄 때? 영향을 줄 때. 두 사건을 종속이다. 단어에 그 뜻이 있어요. 독립적이다. 서로 관련이 없다는 거잖아요. 종속, 누군가한테 예속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거야. 여러분은 아직 독립생활을 하고 있지 않죠. 학생들의 신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부모님의 의견이 작용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갑자기 대학교를 가기 싫어. 자퇴를 하고 싶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부모님의 의견이 필요하잖아. 여러분이 갑자기 전학을 가고 싶네? 뭐예요? 부모님의 의견이 필요하죠. 결국은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종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을 먹고 싶어. 그런데 삼각김밥에 전주 비빔밥 있고 참치 마요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스팸 마요 뭐 이런 게 있어. 자,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삼각김밥을 고를까 고민을 하고 있어. 여기에 부모님의 의견이 필요할까? 그렇죠. 이럴 때는 또 독립이야. 이해되시나요? 별거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독립인지 얘네들이 종속인지를 자연스럽게 알아내는 게 가능하다는 말이야. 이런 말이야. 내가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해. 방학에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가려고 해. 근데 내가 여행 계획까지 다 세웠어. 여행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1월
설날 27일부터 30일까지 나는 여행을 갈 거야. 이미 결정을 해버렸어. 자, 이 상태에서 갑자기 우리 아파트에 옆 동에 한 세대가 갑자기 부부싸움을 해서 이혼을 했어. 그게 영향을 줄까요? 저한테? 안 주겠죠. 그런데 내가 여행을 가는데 우리 와이프랑 나랑 싸웠어. 대판 싸웠어. 그럼 와이프가 갑자기 친정을 떠나버렸어. 그럼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겠지. 되게 단순하죠. 어떤 경우 지금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네요. 어떤 경우가 독립인지 어떤 경우가 종속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독립과 종속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제가 말로 표현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둘이 영향을 주는구나,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 그래서 얘는 독립이구나, 이렇게 종속이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되게 쉽게 느껴져요. 되게 쉽게 느껴지겠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야. 그러면 자, 이거 우리가 금방 배웠던 조건부 확률 얘기를 해볼게요. 자, A라는 사건하고 B라는 사건의 조건부 확률을 그려보고 싶어. 자, B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A라는 사건이 만약에 서로 간에 독립이라면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A라는 사건이 B라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전혀 연관이 없겠지. 어떤 연관성이 없겠지. 왜? 독립이니까. 근데 그러면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봐. A하고 B가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여행 가는 거랑 옆 동에 한 집이 이혼을 했어. 그 집이 이혼을 할 확률과 내가 이사 가는 거, 아니 여행 가는 거랑 그 집이 이혼을 안 할 확률과 내가 여행 가는 거는 하등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차피 이들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내가 여행을 갈 확률하고 동일하다라고 보는 게 가능하겠죠. 요거 가능하죠. 내가 여행을 갈 확률이 있는데 옆집에서, 그러니까 옆동에서 이혼을 하던 말던, 그렇죠? 내가 여행을 갈 확률에는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왜? 독립이니까. 요건 이해되시죠? 독립이니까 옆집에서 뭘 하던, 옆동에서 뭘 하던 나는 상관이 없어. 관심도 없거든.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여행 가는 데는 이들의 확률이 다 어떨 수밖에 없는 거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건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내가 종속이라면 내가 여행을 가는 이 확률과 나랑 와이프랑 싸웠을 때랑 나랑 와이프랑 싸우지 않았을 때 이 확률이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들이 어떨까?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는 그냥 개념적인 얘기예요. 증명 필요 없고요. 이건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개념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할 확률은 서로 독립일 때는 얘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확률의 변동이 없다라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종속이라면 A와 B가 서로 종속이라고 한다면 이 B라는 사건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는 영향을 받아. 이런 거야. 나 여행을 가는데 해외여행을 간다.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해외여행을 갈 확률이 해외여행을 갈 확률이 한 40%였어. 그런데 이게 A라는 사건이죠. 내가 해외여행을 가. 근데 B라는 사건은 뭐냐면 내가 주식을 투자를 했어. 1억을 투자를 했네. 근데 그 주식이 겁나 따상이라고 하거든. 급등을 했어. 급등. 그래갖고 막 수익을 5천만 원의 이익을 봤어. 자, 이게 나의 여행갈 확률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주겠죠. 그렇지 않을까? 갑자기 5천만 원이 갑자기 꽁돈이 생겼네. 과미모야 하와이로 가자 이렇게 되겠죠. 확률 100% 그냥 무조건 질러 이렇게 되겠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런 경우는 뭐야? 종속이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게 문장 형태로 나와 있는 문제를 내가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독립이면 이 아이들 모두 다 같은 걸로 인식하겠구나. 종속이면 이 녀석들이 서로 다른 값이 나오겠구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얘기 해볼게요. 자, 우리는 여기서 아까 이거 설명 들으셨죠? 조건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A라는 사건이 발생한 확률분의 둘의 교사건, 곱사건이 발생할 요 확률을 구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뭐니까 또 등식이잖아요, 등식. 그럼 우리가 이 아이를 양변에 A가 발생할 확률, PA를 각각 곱해준다면 다시 양변에 PA라는 아이를 각각 곱해준다면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B가 A, PA분의 PA 이건데 양변에 PA를 곱해준다면 PA도 B는 PA, PB가 이런 표현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자, 한번 볼까요?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의 교집합, 곱사건이죠. 이들의 확률을 구할 때는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의 B바 A라는 조건부 확률을 곱하시면 된다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 있어요. 주머니. 흰 공이 두 개가 있고요. 검은 공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자, 제가 확률을 구하면 돼요. 자, 제가 두 번을 뽑았는데 두 번 모두, 그러니까 흰 공이 뽑고 검은 공이 뽑힐 확률을 구하래요. 그냥 단순하게. 자, 두 번을 뽑았는데 처음에는 흰 공이 뽑히고 두 번째는 검은 공이 뽑힐 확률을 구하래요. 단순하게. 그럼 처음에 흰 공이 뽑힐 확률 몇 분의 몇이죠? 5분의 1이죠. 두 번째 검은 공이 뽑힐 확률 몇 분의 몇이죠? 몇 분의 몇이죠? 단순하게 봐봐. 처음에 흰 공이 뽑힐 확률 5분의 2인데, 미안해요. 5분의 2인데 두 번째 검은 공이 뽑힐 확률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이렇게 되겠죠? 왜요? 처음에 흰 공이 이미 하나 뽑혔지? 뽑혔죠? 그럼 여기 공이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죠? 4개 중에서 검은 공이 뽑힐 확률은 다르죠? 근데 봐봐. 이 아이는 처음에 흰 공이 뽑힌 이 아이에 영향을 받죠. 그렇죠? 처음에 흰 공이 뽑혔기 때문에 공의 개수가 4개로 줄어버렸고 그래서 4분의 3이 된 건데 만약에 얘가 처음에 뭐가 뽑혔다면 검은 공이 뽑혔다면 두 번째는 4분의 2로 바뀌었겠죠. 무슨 말이야? 처음에 있는 아이는 그냥 전체에서 그냥 계산을 했는데 두 번째 우리가 계산한 이 아이는 A라는 사건이 먼저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서 그들의 확률에 영향을 받은 조건 확률을 구하게 된 거야. 이거 우리 중학교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했던 거거든. 너희 중학교 때 이런 문제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냥 하잖아. 처음에 흰공이 뽑힐 확률을 구하래. 5분의 2. 두 번째 검은공이 뽑힐 확률을 구하래. 흰공 하나 나왔으니까 4분의 3 이렇게 했어. 중학교 때 이렇게 했잖아. 그때는 그냥 하나니까 했어. 근데 그게 뭐였던 거야? 확률과 조건부 확률의 곱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한 A라는 사건은 뭐냐면 흰 공이 뽑히는 사건인 거예요. B라는 사건은 뭐야? 검은 공이 뽑히는 사건인 거야. 그런데 흰 공이 뽑히고 검은 공이 뽑히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려면 처음에는 흰 공이 뽑힐 확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흰 공이 뽑혔다는 전제하에서 검은 공이 뽑힐 확률을 구하면 됐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순서를 바꿨어. A라는 사건이 흰 공이 뽑힐 확률이고 B라는 사건이 검은 공이 뽑힐 확률인데 선생님 이거 교집합이면 이거랑 이거의 교집합이나 이거랑 이거의 교집합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순서 바꿔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래서 먼저 B를 먼저 구해본 거야. 검은 공이 뽑힐 확률. 그럼 얼마죠? 5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흰 공이 뽑힐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근데 먼저 검은 공이 뽑혔지. 그렇죠? 그리고 흰 공을 뽑는 거잖아. 그럼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얼마가 되죠? 2가 됐죠? 그런데 이거 봐봐. 죄송해요. 왜 5분의 2였지?
요 위에 거야, 위에 거. 밑에 거 보면 안 돼. 이게 원본이야. 자, 5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이나 5분의 3 곱하기 4분의 4이나 결과적으로는 20분의 6, 결과적으로는 20분의 6. 답은 어때요? 똑같죠? 동일하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 말은 뭐야? 이 아이를 표현함에 있어서 A하고 B의 순서를 바꾸는 게 어떻게 되더라? 허용이 되더라는 거야. 따라서 이 아이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거지. 그렇죠? 어차피 뭐가 같았으니까. 결과가 같았으니까.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럼 연산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P, B, 바, A를 PA분의 PA, 교, B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A, 바, B였다면 P, B분의 PA, 교, B 이렇게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는 어차피 똑같지. 똑같은 식이잖아. 얘랑 똑같잖아. 그럼 얘 구할 때 PA랑 PB바 A 곱하면 되고 얘 구할 때 PB랑 PA바 B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당연히 뭐가 되겠다? 허용이 되겠다라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이걸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굳이 별 의미는 없는데 그냥 둘이 곱했잖아요. 우리 좀 전에 확률 구할 때 제가 흰공, 검은공 구할 때 둘을 곱했잖아요.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 이미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했지만 그때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했던 거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는 A라는 사건과 B바 A와 B라는 사건과 A바 B 이들의 확률을 각각 구해서 곱해주면 된다. 근데 이건 뭐 따로 외울 건 아니야. 그런 거야. 야,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한번 구해봐 라고 물어본다면 먼저 A의 확률을 구했어. 근데 B의 확률을 그냥 구하면 안 돼. 왜? A라는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운다는 개념이 아닌 거야. 당연한 걸 얘기를 하는 거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렇죠? 그러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내가 A를 먼저 구했어. 그럼 당연히 B는 A가 먼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자, 내가 먼저 B를 구했어. 그럼 뭐야?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되게 웃긴 게 좀 전에 여러분이 보자기에서 공을 구했던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는 이 공식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의식의 흐름대로 보자기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꺼내고 있을 거야. 각각의 확률을 구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더라? 자연스럽게 이 공식의 틀에 맞는 계산식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자, 갑자기 저걸 왜 얘기했냐? 이쪽으로 와보자. 독립에서 얘네들이 얘하고 다 같다라고 했고요. 종속에서는 얘네들이 얘하고 다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곱셈 정리가 어떤 버전이었던 거야? 종속이었던 거야. 좀 전에 보자기에서 꺼낸 것처럼 처음에 어떤 공을 꺼내느냐가 두 번째 꺼내는 거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종속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했던 거지. 근데 만약에 얘가 독립이라면 여기 이렇게 써있죠? A바 B나 A바 B의 연집합이나 여사건이나 PA나 다 똑같다고요. 그럼 여기가 얘네들이 뒤에 따라오는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 이거 그냥 PB가 되는 거야. 이거 PA가 되겠죠. 무슨 말이야? 독립에서는 이 녀석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하고 아무 생각 없이 B를 곱한 것과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어때요? 독립과 종속은 식이 다르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독립과 종속을 판별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립, 종속, 판별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봐봐.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독립과 종속이라는 말을 알아먹기 쉽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주사를 던졌어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랑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독립일까요? 종속일까요? 자, 주사위를 던졌어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두 사건은 독립일까요? 종속일까요?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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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일 것 같아? 솔직히 잘 감이 안 오지 지금. 좀 뭔가 왜냐면 앞에가 지금 벙 떠 있습니다, 그쵸?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짝수의 눈 그리고 소수의 눈 이거였잖아요. 생각해봐. 우리가 주사위에서 짝수가 눈이 나오는 경우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소수의 눈은 2, 3, 왜요? 맞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 둘의 요걸 한번 구해볼게요. 둘의 교사건, 곱사건, 공통부분인 거 누구밖에 없죠? 2밖에 없죠. 그럼 이게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1인 거 맞죠? 자, 여기에서 짝수의 주사위를 던졌어.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얼마죠? 2분의 1이죠. 소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1이죠.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짝수하고 소수의 눈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밖에 없죠. 주사위 6개의 눈 중에서 2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6분의 1이 되는 거 맞죠? 자,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거 맞죠?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2분의 1이 되는 거 맞죠? 둘을 곱했습니다.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이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얘네들은 종속이에요. 어렵지? 쟤네가 왜 종속이에요, 선생님? 뭔 상관인데요? 보여볼게요. 다시 이 식에 맞춰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짝수의 눈이 나왔어요. 자, 짝수가 있고요. 소수가 있어요. 여기 2가 있고요. 짝수는 4와 6이 있고요. 얘는 3과 5 이렇게 있죠. 자, 이제 구해볼게요. 자, 먼저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1입니다. 맞나요? 자, 여기에 이걸 구할 거예요. 그렇죠? 맞죠? 어떻게 구하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쵸?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 맞죠? 그럼 3분의 1 곱하는 거 맞죠? 그럼 몇 분의 몇 돼요? 6분의 1 되죠? 맞죠? 그래서 중성이야. 근데 봐봐. 이해돼요? 이해 안 되지? 짝수의 눈하고 소수의 눈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왜 종속이야? 솔직히 이해 안 되잖아. 그래서 문제야. 그래서 애들이 독립과 종속을 힘들어하는 거야. 왜냐? 좀 전에 제가 말로 표현을 했잖아요. 여행 가는 거, 막 이런 거. 그러면 이해가 되거든?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왜냐면 확률 문제가 경우에서 확률 문제 맨날 나오는 게 뭐야?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동전을 던졌습니다. 흰공을 뽑습니다. 맨날 이런 거잖아. 근데 그거에 그냥 한 기본적인 예시일 뿐이죠. 소수하고 짝수. 소수와 짝수에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2라는 눈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인데 짝수가 일어날 확률과 소수가 일어날 확률을 각각 구해서 곱했더니 안 나왔어. 그쵸? 이 식이 안 됐지. 그럼 종속인 거야.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어렵죠? 그래서 독립종속이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솔직히 말하면 여기까지 이해 못하시는 사람 없으세요? 처음에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설명해 드리면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뭔가를 말씀드리면 이해 못하실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도 그래도 갈 수 있어. 그쵸?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이 원리를 그대로 갖다 쓴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 문제에 적용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골치 아프죠.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이번에 그러면 홀수하고 3의 배수 한번 해보자.
3의 배수. 자, 여기도 겹치는 거 있네요. 얘네들은 독립일까요? 종속일까요? 말하기 무섭지. 그쵸? 아까도 같은 게 있었으니까 근데 종속이야. 그럼 얘도 종속이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자, 홀수이면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봅시다. 누구밖에 없죠? 3밖에 없죠?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1인 거 맞죠? 자, 먼저 홀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1이죠. 홀수. 3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경우는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1이죠. 3, 6밖에 없으니까. 곱하면 6분의 1이죠. 얘네들 독립이야. 당황스럽지? 봐봐. 소수하고 짝수는 종속이었어. 홀수하고 3의 배수는 독립이야. 왜? 모르지.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여기 수리 논술로 서울대학 갈 수 있어. 이거 말고 이 방법 말고 얘네들이 좀 전 건 왜 종속이고 얘는 왜 독립인지 너희가 설명할 수 있잖아? 논술로? 그러면 서울대 수리 논술에 합격할 수 있어. 왜?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이거 증명한 사람이 없거든. 없어. 아직까지 없어. 쟤네들이 왜 독립이고 쟤네들이 왜 종속인지는 이걸 제외한 좀 전에 제가 풀었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4분의 1이니까 아니죠? 틀렸죠? 그래서 종속입니다. 종속으로 풀었더니 됐죠? 봤죠? 자, 이거 둘이 곱했더니 되네요? 그럼 얘는 독립이네요. 이 방법 말고 이걸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얘네들이 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대학 고등학교 수준에서 대학교 학부 수준에서는 증명이 불가능해요. 저걸 증명한 사람이 있긴 한데 저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너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박사들의 논문이었거든요. 처음에 좀 있다가 처음에 조금 한 1, 20%? 좀 이해하다가 뒤에 던져버렸어. 뭘 막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막 무슨 공식 써놓고 막 썼어요, 결국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 독립과 종속을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독립과 종속 문제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 식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아이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기 판단할 수 없잖아. 둘 다 교집합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종속이고 하나는 독립이잖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말은 뭐야? 이걸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뭐야? 문제에서 독립이다 종속이다라고 말을 해주면 독립일 때는 얘를, 종속일 때는 얘를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얘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얘기를 안 해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걸 해보고 그래서 위에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훨씬 연산이 쉽잖아요. 얘 쓰려면 뭐 해야 돼? 얘랑 조건부 확률까지 곱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뭐야? 각각의 확률만 곱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독립과 종속의 판별기로 사용하는 녀석은 누구냐면 이 아래 거예요. 이 아래 걸 사용해서 이게 성립하면 독립이고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무조건 종속인 거야. 그러면 종속이면 각각의 사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고 그래서 이 풀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식의 도움을 받았는데 성립하더라? 그럼 얘네들은 독립인 사건이 되는 거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난하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둘 다 교집합은 존재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교집합은 배반 사건과 영향을 줘요. 어떤 아이들이 착각을 해. 선생님 그러면 배반 사건이면 독립이겠네요? 아니에요. 좀 전에 보여드렸죠? 얘들 교집합 존재하죠? 얘네들이 배반 사건 아니죠? 아니죠. 근데 독립이죠. 그러니까 배반 사건과 배반 사건이 아닌 녀석들은 독립 종속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괜히 착각하지 마. 어떤 애들이 배반 사건이니까 독립이고요. 배반 사건이 아니면 종속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틀려요. 전혀 별개야. 독립과 종속은 교집합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 뭘로 판단해야 돼? 무조건 이식밖에 없어요. 독립, 종속 판별하는 요 녀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는 각각의 확률을 곱해보고 그게 성립하면 독립이고 그게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인 거야. 배반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걸 문장으로도 내요.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 두 사건은 독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도 안 풀었어요. 지금 개념만 얘기했는데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확통의 딱 반절 기준으로 전반부의 최고 핵심 내용이 요거예요. 전반부의 거의 끝판왕이 요거거든요. 특히 이 독립과 종속 파트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 식을 떠올리고 이 식의 도움을 받아서 얘가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판단하시고 문제를 들어가셔야 되고요. 조건부 확률 요거 개념적인 거 이제 물론 문제를 풀 거야. 요것들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쉬었다.